심지어 최근에 선거에서도 여론조사했는데 그게 엉터리라는 게 드러나 버렸잖아요. 이 도둑맞은 기막힌 게 현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가난만 너무 도둑 많이 도둑맞고 있죠. 민주주의 도둑맞고 심지어 인간의 존엄성도 도둑맞고 네? 아니, 도둑맞았다는 사실조차도 도둑맞았고 모르고. 과거 박근혜 최순실 사태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최근 김건희 명태균 사태에서 비선 내지 문고리와 같은 어둠의 세력들이 국정을 농단해 민주주의 시스템을 마치 소리 없는 지뢰로 파괴하듯 허물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수돌 교수님의 민들레 신문 칼럼 도둑맞은 가난, 도둑맞은 민주주의를 통해 고병건의 자본강의 3강, 화폐라는 짐승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이런 접근 어때요? 네, 아이고 참신하죠. 가난도 도둑질하고 네. 민주주의도 도둑질하는 실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황금 만능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돈이 최고인 사회에 살다 보니까 눈만 뜨면 다 돈 벌려면 또 권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세태 속에 살다 보니까 마침내 우리가 원하는 민주주의도 도둑을 맞고 또 가난한 삶 속에 살아있던 어떤 인간미 그런 것까지 다 도둑맞은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죠. 인간으로서 위험들을 다 네. 도둑질 맞았습니다. 네. 화폐라는 짐승에 예속된 자본주의 체제니까 맞습니다. 틀린 접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난 시간 먼저 복습부터 좀 할게요. 마르크스는 자본론이 상품에서 시작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의 부는 방대한 상품 더미로 나타나는데 개개의 상품이 부의 기본 형태라고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또 윤석열 정권까지 이 국가를 수입 모델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들이 연관이 있을까요? 크게 보면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은 내가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비즈니스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네. 꽤 오래전인데 한 20년 전에 왜 IMF 이후에 연세대 총장님이 되신 성함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대학 총장님도 나는 이제 그냥 총장이 아니라 CEO다. CEO, 최고 경영자죠. 그래서 이 대학도 기업가 마인드로 다스려야 된다. 이런 풍조가 계속되면서 이명박 정권에 가서도 더욱더 이제 대통령이 세일즈맨 역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결국은 만물을 이제 상품과 화폐로 바라보고 국가 경영 자체도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보살피는 게 아니라 돈벌이 개념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까지 가버렸고 그 사이에 우리들 대부분 사람들도 이런 상품의 논리, 자본의 논리, 화폐의 논리를 내면화하고 당연히 경쟁해야 되고 경쟁해서 이기는 자만이 살아남을 권리가 있다. 이런 마인드가 더욱더 우리 뼛속 깊이, 영혼 깊이 침투해 들어와 버렸죠.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우리가 그 짐승 같은 화폐라는 짐승, 네. 힘과 권세를 화폐라는 짐승에게 다 줬다. 네. 그 얘기를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자기들의 힘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이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을 가지고 해갖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요번에 교수님의 칼럼에서 언급한 게 이제 가난을 도둑맞은. 그러게요. 예, 가난을 도둑맞고 박완서 또 선생님 작품이었죠 원래. 예, 그다음에 이제 민주주의도 도둑맞은. 먼저 가난을 도둑맞은. 근데 가난을 도둑맞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75년도 작품인데 대충 치면은 50년 전의 작품인데 박완서 선생님을 좀 새롭게 다시 보게 됐어요. 이번에 이제 그 칼럼 쓰면서 민주주의가 도둑맞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탁 머릿속에 가지고 이거를 끌어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찾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찾다가 이제 그 박완서 선생님 작품에 꽂혔던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두 가지가 연결이 돼요. 결국은 이제 부자 중독증이라 그럴까? 황금 만능주의 세상에서
오로지 이 돈이 마약이 된 세상이죠. 근데 또 돈을 제대로 벌려면 권력이 있으면 더 잘 벌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돈 중독과 권력 중독이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데, 결국 우리가 그 박완서 선생님의 작품 속에서는 가난한 그 앳된 여성이었지만 그 이전에는 사실 중산층 가정이었는데 허영심에 들던 엄마가 좀 그렇지 않은 마음에 안 드는 남편과 이 오빠를 데리고 자살을 해버리는 그런 결과 이제 가난해져서 쪼들리게 가난하게 돼서 이제 공장에 나가게 되었던 거죠. 이 여성이 정말 그 가슴에 아픈 상처를 지닌 채 하루하루 가난의 삶을 스스로 이제 곱씹어 가면서 결국에는 내가 이 가난을 뭐 이긴다라는 개념보다는 좀 초월하고 말 거야. 그러니까 소위 짜친다고 그러잖아요. 네. 경상도에서. 그러니까 짜쳐서 내가 짓눌리는 게 아니라 이걸 딛고 일어나서 정말로 인간다운 존엄성을 누리면서 살 거야. 그러니까 꼭 부자가 될 거야. 이런 꿈은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데 우연히 이제 뭐 미남 청년이거나 하여튼 젊은 청년을 만나게 됐는데 그 장면도 재미있어요. 그 공장 앞에 풀빵 가게 그 풀빵 구루마 이 리어카에서 리어카도 구루마도 다 외국말이네요. 구루마는 일본말이고 리어카는 원래 영어에서 온 거니까. 어쨌든 이 그 술에 풀빵 5원짜리 풀빵을 파는데 이제 이 뭐 여성 노동자건 남성 노동자건 뭐 모여서 사 먹잖아요. 그러면서 힐끗힐끗 보기도 하고. 그런데 힐끗 봤는데 어떤 남자가 상훈이였던 거죠. 근데 이 친구가 풀빵을 먹는데 이 여자 주인공 입장에서 볼 적에 야 5원짜리 풀빵을 먹는데 왜 고급스런 크리넥스, 클리넥스보다 더 고급스런 냅킨. 냅킨 맞아요. 그런 걸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조심스럽게 싸서 먹고 또 다 먹고 나서는 막 그걸로 막 우아하게 닦는 모습을 보고 이야 정말 꼴불견이다 그랬는데 이제 원래 왜 사람이 호감이 가니까 또 욕이 나올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약간 관심이 더 가고 그랬을 수가 있는데 하여간 동거하게 된 거예요. 그 열심히 동거하면서 그건 한 완전 번도 신데렐라 얘기 아닙니까? 부잣집 그거는 나중 이야기고, 그거 이제 둘 다 이제 공장 생활을 하는, 그런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니까 서로 위로하면서 이제 뭐 또 서로 힘도 되고, 반값도 아낄 수 있고, 하다못해 연탄도 반장이나 아낄 수 있고, 하루에 뭐 등등,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같이 저금을 했던 저금 통장에 돈을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상훈이가.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억수로 그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픈 사람이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돈을 이제 다 줘버렸다는 거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여자 주인공은 화가 나가지고 막 좀 싸운 거죠. 대판한 거죠. 최근에 대통령 연부인도 왜 주가 조작 관련해가지고 그 도이치모터스 대표하고 대판했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하여튼 대판 싸웠는데 그러고 나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안 보이면 에이 잘 됐다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들지만 나중에는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하고 또 생각해보면 화도 나고 잘못은 지가 해놓고 왜 지가 집을 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울분에 막 눈물도 흘리고 안타깝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참 뒤에 이제 이 친구가 나타난 거야. 근데 옷도 말쑥하게 입고, 그리고 하는 말이, 사실은 자기가 원래 이 노동자 생활을 할 게 아닌데, 우리 집이 좀 부자인데 아버지가 너무 부잣집에서 온실처럼 크면 안 된다. 그래서 좀, 얼마나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네가 한번 체험을 해봐라. 가난을 체험해봐라. 그 대학생인데 여름 방학 때 가난 체험 활동을 온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체험한다든지 또 그야말로 우리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농촌 활동 체험하고. 농촌 체험을 한다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 공장 체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거라면 며칠 동안 하고 끝나야지. 왜 동거까지 하고 동거까지 난리야? 하면서 전혀 아닌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서로 마음을 열고 함께 살려고 준비를 하던 그런 과정이었는데 완전히 배신감이죠. 그래서 부자들이 가난도 체험의 대상인 것처럼 이렇게 해왔다는 사실에 이 가난을 도둑맞았다는 느낌이 탁 든 거예요. 이 여자 주인공. 그러니까 이 박완선 너무 선생님은 반전이에요. 보통은 워낙 어. 신데렐라처럼 그냥 그런 땡 거죠. 잡았다. 빨리 가난을 도둑맞고 싶죠. 예, 빨리 근데 신분을 상승하고 싶다. 바로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신의 한 수다. 막 예,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 이제 허영심 많던 어머니한테서도 조금씩은 느꼈을 텐데 이렇게 바닥에서 하층민, 기층민중으로 살아가는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물질적으로 가난할 수 있을지언정 결코 인간미라든지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찮은 존재는 아님을 이 여자 주인공은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소설에 그런 표현은 안 나오지만 제가 해석하건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상훈이가 정신적으로 짓밟은 거지. 그런 어떤 자기 삶의 자세가 짓밟히고 유린당했다는 기분이 들어서 도둑맞은 가난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바로 그런 통찰력을 박완서 작가님이 가졌던 것 같아요. 50년 전에 쓴 작품. 그러니까 마르크스만 특별한 눈을 가진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가난에 대한 특별한 맞습니다. 눈을 이제 막스도 우리가 상품 지배 사회가 얼마나 이상한 사회인가. 네. 우리는 당연시 하는데 당연시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상한 사회다. 그러니까 저는 왜 이 기회를 놓치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랬는데 나 내용에서 박 작가님도 저는 마찬가지. 네. 저는 얼마나 떳떳하고 용감하게 내 가난을 지켰는지 그렇죠. 스스로 뽐내던 주인공, 네. 내 방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 매일 방을 비워야 했던 주인공, 그래서 깨끗이 그에게 닦고 가난을 체험 삼아 살아본다는 게 말인가 방군가. 그래서 가난을 도둑맞았다는 그 표현은 제가 해서 저는 내용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난하게 살았던 경험, 지금은 그때 비하면 정말로 여유롭게 살고 있는데 늘 어릴 때 자랄 때 생각해 보면 제가 판자촌 출신이잖아요. 네. 그리고 아버지가 똥장군 지고 이 밭에다가 거름 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고, 그리고 전기세 아끼느라고 화장실 다마라 그래. 다마, 옛날에 일본말로 다마. 화장실에 켜던 다마 켜놓고 공부하다가 시력이 나빠진 사람이라 그런 가난의 그 시절을 알기 때문에 이 여자 주인공의 마음을 알죠. 우리 어머니 가만히 보면 아무리 가난해도 늘 마루도 닦고 정갈하게 정리하고 이랬던 모습이 이 여자 주인공의 마음에 다 비추어지더라고요. 내가 살아왔던. 아니 가난했었지만 항상 가난보다 더 가난한 사람보다 더 몹쓸 사람을 체면과 염치가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체면이 있어야지. 맞아. 염치가 있어야지. 채통을 지켜야지. 그러죠. 그래갖고 막 남의 집 갈 때 허겁지겁 먹는 거 아니다. 맞아요. 먼저 이런 우리가 참 그랬던데 그래. 지금이 어떻게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이 더 가난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맞아요. 예. 그 가난했던 사람들조차도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대체로 정직하라,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러니까요. 빌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도둑질은 하지 마라. 네.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 규범이라 그럴까, 도덕적인 가치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요즘 옛날에 비해서 1975년에 비해서도 50배 이상 잘 살게 된 지금 50배도 더 하죠.
예, 그 이전에 비하면 300배 잘 살더라고요. 60년대 경제개발 계획 초기에 비하면 지금 300배 이상 잘 사는데 지금은 예사로 거짓말, 배운 사람일수록 예사로 거짓말 잘하고 네. 우리가 심지어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600조가 넘는 나라 국간을 다 털어먹으려고 그래요. 예, 이게 진짜 문제죠. 그러니까 그동안 열심히 가르치고 한국 사회가 업그레이드 됐다고 했는데 네. 거짓말장애와 도둑놈이 우글거리고 있으니 이거 그러니까요. 큰일이죠. 그것도 위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말이 혹시나 네. 제가 이제 자본론 3장에서 읽은 화폐라는 짐승도 국가라는 괴물도 모두 바깥에서 왔다라는 네. 말과 연관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화폐가 들었으면서 화폐는 공동체와 공동체 바깥 경계 여기서 맞습니다. 나오면서 예. 공동체가 해체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인간적인 공동체가 예를 들면 가족이나 이웃이나 가난하더라도 마을 공동체가 존재했잖아요. 네네. 또 전통적인 농어촌 공동체를 생각하면 그런데 이제 화폐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도시화, 산업화, 세계화, 뭐 상업화 해가지고 온 세상에 이제 상품과 화폐의 분위기로 재편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전통적인 인간다움의 공동체가 훼손이 돼, 파괴가 되고. 그 공동체가 네. 절멸하지 않는 한 그 공동체의 개인들은 결코 굶어 죽지 굶어 않는다. 죽지 않죠. 그 얘기를 옛날에 이제 우리 달동네 막 가난한 동네에 막 진짜 다 판잣집 이렇게 있고 이래도 그 집 숟가락 몽둥이가 몇 개인지 알면서 맞아요. 굶어 죽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웃집에서 네. 밥 한 숟가락씩이라도 도와줘. 십시일반 개념이 거기서 생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군가 아프면은 다 이웃 사람들이 같이 걱정해가지고 다시 일어날 때까지 도와주고. 그러니까 예. 그랬던 분위기가 지금은 사라지고 이제 고독사라든지 그렇죠. 굶어 네. 죽어도 누가 굶어 죽어도 모르는. 모르기도 하고 오래 지나고 나서 발견되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분명히 평균적으로 수백 배 잘 살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리는 게 너무나 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르크스 자본론 쓸 때 그 문제의식이 그랬잖아요. 왜 그 당시 산업혁명을 해왔고 세계에서 영국이 가장 잘 삶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노동자들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맞습니다. 출발했잖아요. 한쪽에는 자본 축적이 많이 되는데 네. 다른 쪽에는 빈곤이 축적이 된다. 그래. 이런 명제. 네. 그러니까 잘 살펴보면 겉으로 보기에 두 가지 상반되는 현상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현상인 거예요. 빈곤이 축적이 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쪽에 부가 축적이 되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이제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모두 부자 되세요. 어떻게 그렇죠. 모두가 부자가 된다는 네. 건 불가능한 그리 거잖아요. 되려면 나눔밖에 없는데 나누지 않으면서 모두 부자가 되라는 거는 지구를 파괴하거나 해외 식민지 계층에서 다른 데 부를 뺏어오는 수밖에 없죠. 이제 또 거기 보면 도둑 맞은 가난, 도둑 맞은 민주주의. 네. 이 얘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칼럼에서 민주주의가 도둑 맞은 역사가 너무 길다. 네. 제가 이번 칼럼에서는 사실은 1987년 이후만 썼잖아요. 네. 제가 대학생 된 게 81년인데, 그때부터 치면은 40년이 좀 넘었죠. 근데 그 이후로도 사실 우리가 원했던 민주주의가 이상하게 틀어지네. 무슨 제도를 만들어 놔도 그 제도가 오남용이 된다든지 좀 어려운 말로 형해화. 예를 들면 비교적 최근에 우리가 그 공수처라는 것까지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요. 민주주의 제도 중에 하나잖아요. 공수처 근데 만들었는데 공수처가- 집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갔는지 몰라요. 예, 공수처가 빌공짜 공수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해화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뼈다귀만 남아있고 살은 다 발려져 실체가 없어지는 여러 가지의 제도들이 다 헌법재판소조차도 그러니까 헌법 정신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 법률이나 정책들이 많아서 그거를 제소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조차도 훌륭한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면 예를 들면 지금 탄핵이 가능할까?
국민들은 탄핵하자고 했지만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이상하게 날 가능성이 높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이제 민주주의가 도둑맞는다는 건데, 역사적으로 따지고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894년에 동학 농민혁명이 있었잖아요. 농민전쟁이. 그게 사실은 그 당시 이제 구한말에 조정도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부패였고. 침투에 또 들어왔던 일본이나 청나라의 입김도 문제였고, 어쨌든 민초들이 원했던 것은 이 모든 그 인내천 사상, 모든 사람들이 하늘과 같은 존재고, 인간이 존중돼야 되고, 노비도 해방돼야 되고, 여성들도 남편이 죽고 나면 재가를 허용해라 라든지, 뭐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여성의 권리 주장도 있었고 등등, 그 탐관오리를 척결하자. 그래서 농민들이 농사지은 피땀 눈물의 대가를 뺏기지 않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민주주의를 요구했는데, 그런 것들이 그때부터 이미 도둑맞아 왔던 세월인 거죠. 길게 보자면 그렇고, 가장 최근만 봐도 불과 40년 전에 우리가 민주항쟁을 통해서 그 87년에 6월 항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7, 8, 9월에 노동자 항쟁이 있었는데, 그 결과들이 약간의 제도적인 개선이 있었지만 그 실속이 없게 자꾸 끊임없이 형해화되어 온 과정이 도둑맞는 과정이었다. 심지어 최근에 선거에서도 여론조사했는데 그게 엉터리라는 게 드러나 버렸잖아요. 이 도둑맞은 기막힌 게 현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가난만 너무 많이 도둑맞고 있죠. 민주주의 도둑맞고, 심지어 인간의 존엄성도 도둑맞고, 네? 아니, 도둑맞았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인식도 도둑맞은 거죠. 아니, 저는 이제 지금 박근혜 정권 때 우리가 이게 나라냐, 네. 최순실의 국정농단 보면서 네. 이게 나라냐라고 맞습니다. 얘기했을 때, 네. 그때 그 비리보다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게요. 아는 놈이 더 독한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네. 저는 그거 네. 보면서 사람들이 실제 더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는 18%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네, 그러죠. 나라를 팔아먹는 맞아요. 나라의 국간을 털어먹는 이 도둑들에 대해서 이 정도로 지지한다는 것들도. 그 여론조사조차도 의심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라고 믿은 것은 단지 자본주의의 권위주의적인 형태가 네. 자본주의의 자유주의적인 형태로 바뀐 것에 불과했다고 이렇게 칼럼에다 쓰셨습니다. 네, 좀 개념이라서 조금 어렵죠. 예. 제가 잠시 살을 붙여드리면, 네. 부디제발이라는 비교적 최근의 책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 했는데, 결국 제가 87년 이후에 민주화가 되었다라고 저도 생각했고, 우리 사회가 많이 생각했던 것은,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로 바뀐 건 아니고, 자본주의는 그대로 가고 있는데, 자본주의의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좀 자유주의적인 모습으로 좀 열린 상태가 되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같은 자본주의인데 좀 복지주의 형태가 있고, 뭐 생태주의 형태가 있고, 다양한 얼굴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 바탕은 여전히 자본주의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본주의의 다양한 얼굴이 있다. 근데 군사 통치는 자본주의의 이제 권위주의적인 형태였죠. 그게 문민 통치로 바뀐 게 자유주의적인 형태다, 이렇게. 아니, 지금은 이제 검찰 독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검찰들이 과거로 다시 돌아가려고. 과거로 네. 군부 독재가 그렇죠. 해했던 것처럼 맞습니다. 자기는 이들은 더 문제가 법을 맞습니다. 가지고 우리를 네. 갖다가 다 모든 아니,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뽑은 선출한 권력이 우리 마음대로 안 듣고 우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 조금 거꾸로 보면은 같은 자본주의라도 좀 자유주의적인 형태에서 복지나 생태 환경을 생각하는 쪽으로 이전하면 그나마 같은 자본주의 안에서라도 일말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과거의 권위주의 시절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해야 된과 동시에, 거꾸로 말하면 한국 자본주의가 더 이상 진전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취약하구나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네. 저는 참 우리가 이 속에 살고 있지만 참 우리가 이상한 사회에 살고 있는 것 진짜 많다. 네, 맞습니다. 아니 왜냐면 네. 명태균, 강혜경, 김태열 등으로 인해 네. 이제 도둑맞 우리가 분명히 우리 표로 맞아요. 우리의 중요한 권리로 그러게요. 행사한 대통령 선거조차도 이 도둑맞았다는 증거가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좀 속되게 표현하면 너무나 값비싼 코미디를 해왔던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특히나 명태균, 강혜경, 김태열 이들 보면 이들은 어쩌면 가해자, 범죄자 이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체제의 희생자 같기도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아니, 제일 나쁜 사람들은 더 위에 있고요. 맞아요. 여기서 가장 존엄을 보이는 게 진짜 뭐 무슨 학벌이 나오지 않아도 네. 강혜경 같은 예. 당당하지 않습니까? 강혜경 그냥 자기 진실을 밝히겠다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명태균에 대해서도 같이 네.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의 막 진짜 심하게 공격하거나 이러지 않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막 국정감사에서 보면 너무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편을 그거 하겠다서 정말 좀 너무 뻔뻔하죠. 너무 뻔뻔해도 네. 너무 뻔뻔해요. 네. 특히나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들이 더 뻔뻔해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 법대 안 간 게 너무나 다행스러워요. 진짜 다행이다. 네.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런 것들이 이 체계에서 상품의 탄생은 자본주의적인 인간관계의 역사적인 탄생을 전제로 한다. 원래 이제 그 표현은 네. 프랑스 시민혁명으로 네. 상징되는 이제 자유와 평등, 그리고 잘 말은 안 되지만 이제 소유와 이익 이런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 속에서 이제 자본주의가 자기 발로 일어서게 된다.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를 말하고요.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인간의 노동은 한 시간의 가치를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낸다. 이제 그런 맥락 속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그렇죠.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그 그 관점으로 이제 연장선이 이제 선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1인 1표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거기서 탄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의제도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자본주의적인 마인드의 반영물이라는 거예요. 의장님이 우리 교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네. 화폐하고 자본이 다른 것은 네. 자본은 끊임없이 가치 증식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가치 증식을 하는 자기 운동 법칙에 의해서 맨 처음에는 상품의 탄생이 그러니까 아까 프랑스 혁명의 그 자유와 평등의 전제로 썼을지라도 신분제를 타파하고 이제 내가 노동력을 자유롭게 파는 사회가 된 거죠. 그것이 됐지만 지금에서 본다면 돈이 지배하는 사회 맞습니다. 속에서는 바로 이런 우리가 그 피해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체제의 피해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도 또 동조자이고 어떻게 생각한다면 많은 민주주의가 된 것 같은데도 사회 변혁을 하기에는 너무 자본에 많이 포섭됐고 포위됐다는 생각이 제가 들 때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나 이런 상품의 폭력성, 그러니까 상품이 저는 그 고급화하지 부분이 않으면 잘 드러난 게 명태균 씨가 왜 전화 녹취록에서 나오다시피 김영선 의원을 아주 꾸지람하듯이 마치 아빠가 딸을 꾸지람하듯이 막 호되게 나무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거기서 저는 국회의원도 상품이 되어 있구나. 그 국회의원을 줬다고 생각하는 사실상 뭐 역할을 많이 했던 명태균 씨가 상품의 주인 개념처럼 상품이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그 주인이 이제 폭력을 행사한다는 구절에 빗대어서 설명하면은 바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상품 주인이 상품에게 막 나무라는 거야. 네 멋대로 하지 말라고. 내 시키는 대로 해야지만 네가 상품이 나중에 빛이 나니까. 맨 처음에는 세비를 어떻게 반띵을 할 수 있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세비를 반띵도 아니고 다 가져가도 되겠구만. 왜냐면 이 권력을 준 그게 바로 명태균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절절매매니까 인간적으로 좀 너무 모멸감을 느껴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좀 모멸감을 느끼게 어떻게 인간을 갖다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후쿠시마 오염수를 함부로 그렇게 7번이나
입에 쩝쩝거리고 먹는 장면이 맞아.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네. 그 정도로 인간적인 자존감을 상해가면서까지 권력을 누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권력 뒤에는 당연히 뭐 돈도 있고 여러 가지 붙어 있겠죠.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 왜 그 강혜경처럼 일 잘하고, 그 다음에 명태균처럼 어떨 땐 좀 전략 전술에 능하고, 그런 그분도 사람, 사실 농촌 출신이라고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26살까지 농촌에서 일하다가 사실 한국 농촌 농업 농민이 어떤 대접을 받아왔습니까? 완전히 인간 취급도 못 받고 피와 땀과 눈물의 대가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좌절감 끝에 희망의 빛을 찾은 게 이제 자기가 예. 배운 대로 한 거예요. 자기가 그 세상 밖으로 나오니까. 그런 그 거죠. 농촌에서 그런 정말 거죠. 젖소 짜고 이래갖고 예. 돈 안 되니까 세상 예. 도시로 나와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하고 돈 되고. 머리가 영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 사람은 자기가 배운 곳에서 했는 내가 사기꾼이라고? 그럼 사기꾼 등쳐먹는 니네는 뭐고? 맞아요. 왜 돈 여론조사 값을 안 주냐고. 그러게,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가 아니라 비즈니스가 돼버렸죠. 예.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좀 책을 보면서 상품이 날아오는 것은 공동체의 존망을 가르는 대포알이 날아오는 것 맞아요. 같다. 비유를 너무 잘하시고 살살 그리고 실제 솔직히 현실도 그랬어요. 네, 우리 개국하고 막 개항할 적에 예. 예. 프랑스, 영국, 뭐 일본 상선이 와가지고 식미양요, 병인 그 양요. 바로 그런 겁니다. 옛날 우리가 국사 시간에 예.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다 1차적으로는 선교사들이 먼저 와서 예. 프랑스 혁명 이후에 자유와 평등과 소유와 이익의 어떤 이념으로 일단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눈이 확 깨는 메시지잖아요. 네. 사실은 동학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그런 걸로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문을 잘 안 열어주니까 대포알을 가지고 쏴서 문을 강제로라도 열고 불평등 조약을 맺고 들어와서 야금야금 잠식을 했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그런 한상을 이것만이 이 자본주의체 이 상품 화폐 사회만이 문명 사회다. 그래놓고 발전시켜 줬다고 하잖아요. 예. 또 그걸 발전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박사나 교수들까지도 그 근대화 시켜줬고 잘 살게 해주지 않았느냐, 왜 배은망덕 하냐 이러는데 전체 맥락을 모르고 이제 부분만 보고 하는 이야기죠. 특히나 이제 고병건 자본강의 그 3강에서 이 제목 특별히 사랑스러운 화폐. 네. 화폐의 힘, 화폐만의 매력. 화폐를 갖고 있으면 마음이 놓인다. 그게 황금 만능주의.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화폐. 네, 모든 걸 할 수 그다음에 있으니까. 이 셰익스피어의 그 네. 돈을 갚아라 아니면 살덩이를 내놓든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뭐 권력자는 돈을 쓰고 또 백성은 돈을 갖고 맞아요. 자본가는 돈을 번다. 네, 은행가 네. 내지 자본가는 돈을 벌죠. 이런 말, 그 경제적으로는 제가 이걸 다 이해하는 데는 좀 서투르지만, 이 말들이, 너무 맞다. 그러게. 특별히 사랑스러운 특별히 화폐를 갖고 있으면, 그 마음이 시장에 가면 아주머니들이 뽀뽀하잖아, 또. 네, 오죽하면, 그것도 은연중에 이런 이야기예요. 오죽하면 내가 좋아하는 게, 네, 내가 좋아하는 금 3가지, 황금, 입금, 현금, 입금 이러겠습니까? 네. 그러게요. 우리는 그 도시화 또 그 칼럼 내용에서 도시화, 산업화, 세계화, 상업화의 과정에서 즉 자본주의 발전과 더불어 가난도 도둑맞고 네. 예전엔 절약하면 잘 살 수 있다는데 절약도 이제 할 필요가 없고 네. 절약도 도둑맞고 심지어는 이제 자연도 맞아요. 도둑맞았습니다. 네. 대명천재 선거도 민주도 혈세도 행복도 도둑맞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워서 생각하는 능력까지 도둑맞는지도 모른다는 거. 네, 맞아요. 어떻게 하면 도둑맞은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강의 잘 들어야 됩니다. 책도 읽고 토론도 하고 일단 만나서 이바구 하기 시작해야 돼요. 저는 자본주의를 제대로 알면 다 보입니다. 강수도 교수님에서 이 말이 제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네. 민주주의를 두려워하지 말듯이 가난해야 되듯이 가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네. 우리는 솔직히 말한다면 가난을 지금 다들 좀 공포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러죠. 네. 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가난해서 뭐 백이 뭐 이런 굶어 것들 좀 죽자 굶어 이런 건 죽지 아니죠. 않아야 네, 되지만 네, 네. 이것을 갖다가 막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다 진짜 모든 걸 다 잃을지도 그렇죠. 모르겠다는 지금 생각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궁핍해서 이 가난하게 사는 거랑 네. 내가 얼마든지 여유롭게 살 수 있는데도 하나라도 아끼고 절약하고 그 가난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아갔던 우리 어른들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에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이 말이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그 피부에 와닿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디 제발처럼 네. 자본이 우리를 모두 다 멈추게 하기 전에 삼키면 큰일 나죠. 특히나 어쩌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부자 중독증과 출세 중독증으로 음. 인해 우리의 민주주의를 도둑맞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춘의 세상만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